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개념이 뭐냐면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제 정확한 정확한 표현? 그래요. 싱글 포인터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싱글이라는 거는 혼자라는 거죠. 혼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인트 포인터 변수 쓰시고 그 다음에 p는 a의 주소를 담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가 a의 주소를 가진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해당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이잖아요. 그죠? 포인터 변수 p라는 거는 대상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타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트면 얘는 4바이트구나. 그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트 포인터라고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트 포인터를 썼어요. 그럼 인트라고 썼을 때 얘가 97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97이에요. 주소값이 뒷자리가 그러면 98, 99, 그 다음에 뭐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4칸의 정보를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20이라는 값을 긁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석하는 방법. p는 a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면 포인터 변수라는 건 주소 전용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를 알면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p가 a의 주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할 수 있죠. 값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값을 교체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별피 이게 뭐다? 이게 간다라는 의미죠. 내가 어디로 간다? A의 실제 주소. 그죠? A의 주소로 간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그냥 A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P가 가리키는 거 다 안다. 어차피 A의 주소. 거기로 가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문법이죠. 뭐예요? A의 주소로 간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요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쇄되는 효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문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프해서 여기다 별피 해가지고 %d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죠. A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뭐 나올까요? 둘 다 20 나와요. 보이죠? 둘 다 20 나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썼던 게 바로 싱글 포인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중 포인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포인터?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int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이렇게.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끊어서. 뭐만 보냐면 일단 앞에 요 별 pp. 요걸 보면 뭐예요? pp는 8바이트짜리 변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별이 2개 붙었다 해가지고 16바이트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 8바이트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예요. 그러면 8바이트 변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포인터 p.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평? 1바이트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 인트라 썼어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롱롱이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바이트? 8바이트인 거죠. 그죠? 플롯이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바이트? 4바이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거 무시하시고 인트 포인터 요런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이트예요? 네? 인트 포인터가 4바이트인가요? 8바이트죠. 8바이트. 그러면 인트 포인터도 지금 마찬가지로 8바이트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8바이트예요. 근데 얘는 다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다? 인트 포인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인트 포인터.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떠나요. 자, 원피스나 뭐 해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어떤 섬에. 근데 그 섬에서 보물상자를 뜯어보니까 그 보물상자에는 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보물지도의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소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소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다음 섬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다음 섬에 이 녀석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간 거죠. 그러면 여기로 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물상자가 있길래 보물상자를 뜯어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섬으로 갈 수 있는 주소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통해서만 가야지 우리가 뭐에 도달할 수 있다? 보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해적 영화나 뭐 원피스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갔다 해가지고 뭐 보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섬을 막 이동하면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녀석으로 갈 수 있는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품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최종적인 목적지로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2번 떠나야죠. 2번 떠나야지만 우리가 도착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트 포인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인트 A라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보물 지도라고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라 했을 때 여기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보물의 지도, 주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PP는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있나? 바로 P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보이죠? P의 주소. P의 주소가 가지고 있다고. P의 주소가. 그러면 지금 코드 이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우리가 4바이트짜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 8바이트라 했죠. 그러면 8바이트가 그 위에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8바이트 인트 포인터 pp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누구의 주소? 바로 P의 주소를 품고 있다고요. P의 주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누구의 주소? 바로 A의 주소를 품고 있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 그러면 여기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여기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별 P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별 P. 그러면 별 P 얘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별 PP라 쓰면 이건 뭘까요? 얘는 P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이거는 뭐 계속 차차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별별이 2개 나왔다 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P의 주소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요게 먼저 실행되거든요. 요 P하고 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쓸 때는 요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소괄호로 감싸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실행되냐면 얘가 먼저 실행되거든요. 앞에 게 먼저 실행이 돼서 PP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죠? P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즉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거길로 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P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변천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P가 가리키는 곳으로 또 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별별 P, 별 PP나 그 다음에 별 P나 그 다음에 A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여기로 가도 20 들어있고 여기로 가도 20 들어있고 여기로 가도
20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 한 번? 두 번 떠나야죠. 그죠? 이 별별 PP라는 여성을 통해서는 여행을 두 번. 당연히 별P를 통해서는 여행을 한 번. 당연히 얘는 뭐 A 그 자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썼어요. 코드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얘는 3중 포인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거 할 때는 3중 포인터를 쓸 일은 없는데, 이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중 포인터는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별이 3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가리킨다?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2중 포인터. 요 녀석이다. 그러면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몇 번 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는 여행을 3번 떠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A로 도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요 상황을 방금 강사가 그렸던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통해서는 여기로, 얘를 통해서는 여기로, 얘를 통해서는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포인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쓰면 싱글 포인터, 두 개 쓰면 2중 포인터, 3개 쓰면 3중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3중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개발 현장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2중 포인터는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 3중 포인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싱글 포인터, 다중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